같은 65세인데 어떤 사람은 매달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약값 때문에 한숨을 쉽니다. 같은 70세인데 어떤 사람은 취미를 배우며 하루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그저 오늘 지출을 걱정하며 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노후에도 계급이 있을까? 그리고 있다면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차이, 바로 준비의 시점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위 10% 노후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일찍 생각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준비된 노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묘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40대 50대 때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 배당 투자, 임대 수익 등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 요양까지 보장 체계를 정리해 두었다. 지출 관리 습관이 안정돼 있어 갑작스러운 충격을 버틸 체력이 있었다. 이들은 돈이 많아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즉, 상위 10%의 노후는 부자의 노후가 아니라 준비가 앞선 사람의 노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신가요? 혹시 나는 이미 60대인데 지금 와서 무슨 준비를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사람과 아예 포기하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65세에 처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가계 부냐는 주변에 핀잔도 있었지만 그분은 묵묵히 3개월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쓰는 돈이 한 달에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돈을 정리하니 1년에 500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한 번 더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준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단 하나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한다. 국가가, 자녀가, 누군가가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보입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으시나요? 그럼 그걸 기본 생활비로 잡고 거기에 더해질 수 있는 월 30만 원짜리 수입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은 배당주 투자일 수도 있고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 강의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하나 더 생기는 순간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바로 품이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준비된 노후란 결국 선택지가 있는 삶입니다.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가고 싶으면 여행 갈 수 있고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는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가 매달 받는 돈은 얼마인가? 내가 매달 쓰는 돈은 얼마인가? 5년 뒤에도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30%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상위 10%의 노후가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반대로 준비가 부족한 노후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반면 많은 분들은 60세가 넘어서야 퇴직 통보를 받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마치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있는데 이미 구멍은 커져버렸고 막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소득은 끊겼다. 지출은 그대로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는 계속 올라간다.
적금 퇴직금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속도는 더 빠르게 줄어든다. 문제는 이때부터의 노후는 선택지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남게 됩니다. 여행? 일단 미룹니다. 외식?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손주 용돈? 마음은 있지만 통장 잔액을 보고 망설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했고 애들 학원비 다 대줬고 집도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놓쳤을 뿐입니다. 바로 미래의 나를 위한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회사를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의 나를 위해 시간을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던 겁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50대에 준비했어야 할 것을 70대에 시작하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응급처치가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이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60대, 70대를 맞이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지출부터 정리하세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통신비 요금제 바꾸고 안 쓰는 구독 서비스 끊고 습관처럼 사던 것들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이건 인색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요즘은 경험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요리 노하우 올리는 70대, 손글씨 쓰며 용돈 버는 80대도 있습니다. 월 20만 원이라도 새로 생기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건강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짜게 먹지 않기, 정기검진 챙기기. 이것만 지켜도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건강은 곧 돈입니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더 전략적으로, 더 냉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보고 체면보다 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순간, 비록 준비는 늦었지만 존엄한 노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같은 나이, 정반대의 노후 A씨와 B씨의 이야기. 같은 해에 은퇴한 두 사람, A씨와 B씨.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A씨는 30대 후반부터 노후 자산 설계를 시작. 55세부터 임대 수익 배당금 확보. 65세 현재 매월 약 200만 원의 안정적 수입. 건강관리 습관이 있어 의료비 부담도 적음. 취미, 여행, 사회활동까지 선택하는 삶. B씨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바빠 저축 투자 못함. 은퇴 후 연금 외 소득 없음. 생활비 부족으로 예금 인출 대출 고민. 병원비 부담, 지출 스트레스 증가. 하루하루가 불안함 맞춰 사는 살.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생각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시점이 노후의 계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습관이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부족해서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노후 불안의 진짜 원인은 돈 부족이 아니라 준비 부족, 그리고 그 준비를 가르는 건 습관입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습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우선하던 태도,
단기 유행보다 장기 자산을 바라보던 시각. 꾸준히 관리한 건강 습관.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데 쓰는 판단력. 이 습관들이 10년, 20년, 30년 쌓여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이 누군가에게는 여유를, 누군가에게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들여다보면 결국 남는 건 습관이 만든 결과뿐입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A씨, 67세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월급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큰 돈을 번 적도 없고 부동산 대박을 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매달 안정적으로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씨는 30대부터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개인연금을 부었습니다. 월 20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30년을 이어갔습니다. 또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축부터 했습니다. 남는 돈으로 저축한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부터는 배당주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매년 배당금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모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두 번째 분은 B씨, 65세입니다. B씨는 A씨보다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자영업으로 한창 때는 월 500만 원 넘게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B씨는 국민연금 60만 원의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B씨는 벌 때마다 썼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데 뭐라는 생각으로 외식도 자주 하고 차도 바꾸고 옷도 사고 친구들 만나면 계산도 자주 했습니다. 저축.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 보험. 건강한데 뭐하러 넣어? 아깝잖아. 연금? 그거 넣으면 손해래. 차라리 내가 투자하는 게 낫지.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60세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았고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아꼈어도 조금만 모아뒀어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입의 차이도 아닙니다. 바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A씨는 소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절제보다 만족을 우선했습니다. A씨는 장기를 봤습니다. B씨는 당장의 기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30년 뒤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는 이미 60대인데 지금 와서 습관을 바꿔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습관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작이 빠를수록 결과가 크고 늦을수록 작을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결과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저녁 오늘 뭐에 얼마를 썼는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면 보입니다. 내가 이런데 돈을 쓰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니어도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큰 선물 돌리는 건 줄여도 됩니다. 손주 용돈은 주고 싶지만 내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그게 습관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주 통장 잔액 확인하기, 한 달에 한 번 지출 정리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1년 뒤, 3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A씨가 30년간 월 20만 원씩 모은 것처럼요.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쌓였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오늘 쓴 돈을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 30분만 걸어보세요. 이번 주 주말 통장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A씨는 3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년은 못 쌓아도 10년은 쌓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달라집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습관을 지키면 습관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60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격차는 벌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좁혀질 수도 있는 간격입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부터 재정비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70대에 시작해서 노후를 바꾼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부터 줄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자동이체 항목들.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하면 매달 자동으로 돈이 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쓰지도 않는 케이블 TV, 안 보는 OTT 서비스, 중복 가입된 보험을 정리했더니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돈이 남는 겁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쓸데없는 구멍 막기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다시 점검하세요. 많은 분들이 빨리 받으려고 일찍 신청합니다. 하지만 1년만 늦춰도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생활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매달 10만 원 더 받는 것과 덜 받는 것, 10년이면 1,200만 원 차이입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병원비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건강하면 그만큼 돈이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짜게 먹지 않기, 정기검진 챙기기. 이것만 해도 5년 뒤,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가장 확실한 저축입니다. 네 번째, 작은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경험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동네에서 아이 돌봐주고 용돈 받는 분, 손글씨 써서 월 20만 원 버는 분, 유튜브에 요리 영상 올려서 수익 내는 분, 다 60대, 70대입니다. 월 20만 원이라도 새로 생기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지금 있는 자산을 재배치하세요. 은행에 묵혀둔 목돈이 있다면 일부는 배당주나 채권형 펀드로 옮겨보세요. 리스크를 크게 안 지면서도 매달 조금씩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쓰지 않는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하나라도 만드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1년 뒤 당신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 변화. 첫 번째,
오늘 가계부를 딱 한 장 써보기. 지출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유 없는 새는 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지출 한 가지만 줄이기. 특히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는 가장 큰 누수입니다. 세 번째, 연금 수령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 수령 시기 조정만으로도 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월 1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습관 만들기. 액수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 관리를 재정 관리라고 생각하기. 건강은 결국 의료비 절감이라는 가장 큰 재테크가 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의 5년,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를 쓰셨나요?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 마트에서 산 물건, 약국에서 산 영양제. 이런 것들이 모이면 하루에 2만 원, 3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 켜세요. 그리고 오늘 쓴 돈을 적어보세요.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은 얼마였는지, 간식은 샀는지, 교통비는 썼는지. 딱 하루만 해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아, 내가 이런데 돈을 쓰고 있었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약하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계부를 딱 일주일만 써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수, 과자, 이런 게 한 달에 15만 원이 넘더라고요. 15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사던 것들이 1년에 여행 한 번 갈 돈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지출 한 가지만 줄여보세요. 특히 자동결제 항목을 점검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케이블 TV, 신문 구독, 헬스장 회원권. 이런 것들 중에 실제로 쓰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만난 한 분은 헬스장을 3년째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월 6만 원씩 나가는데 1년에 두세 번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3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그냥 버린 돈입니다. 또 다른 분은 케이블 TV를 보지도 않는데 월 2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끊었어요. 2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내역 확인해 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중에 안 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딱 하나만 끊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이 모이면 1년 뒤 당신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세 번째, 연금 수령 구조를 다시 점검하세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아직 신청 전이라면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1년 늦게 받으면 7.2%씩 늘어납니다. 5년 늦추면 36%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세까지 기다리면 136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빨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다른 수입이 있거나 배우자 연금으로 버틸 수 있다면 조금 늦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매달 30만 원 더 받는 것과 덜 받는 것, 10년이면 3,600만 원 차이입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연금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들어오는 대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부는 따로 모으고 계신가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목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구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네 번째, 월 1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만 원으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매달 1만 원씩 배당주 ETF에 넣어보세요.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복리와 배당금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습관이 당신의 마인드를 바꾼다는 겁니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구나. 내 돈이 일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생기는 순간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소비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투자하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 이게 바로 투자 습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5번째, 건강 관리를 재정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은 돈입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나갑니다. 약값이 나갑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수입도 끊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병원비가 안 나갑니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손주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보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술, 담배 줄이세요. 정기검진 꼭 챙기세요. 이것만 해도 5년 뒤,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0대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습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비 아끼려고 걷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한 저축이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하면 돈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모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계부 한 장 쓰기, 구독 서비스 하나 끊기, 연금 수령 시기 점검하기, 월 1만 원 투자 시작하기, 매일 30분 걷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의 계급을 결정짓는지 않는 마지막 요소, 지금의 선택. 노후의 차이는 50대, 60대, 70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또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 아끼고, 적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안정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반면 언젠가 해야지라고 미루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불안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노후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 노후는 이미 정해졌어. 바꿀 수 없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68세에 처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가계부야.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3개월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달에 40만 원을 쓸데없이 쓰고 있었구나. 그 돈을 정리하니 1년에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여행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68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늦은 게 아니었어요. 시작을 안 했던 거였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가계부 써야 하는 거, 지출 줄여야 하는 거, 운동해야 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안 합니다. 내일부터 할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선택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20대, 30대의 선택은 다시 돌릴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선택은 다시 돌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가계부를 쓰느냐 안 쓰느냐? 오늘 불필요한 지출을 끊느냐 안 끊느냐? 오늘 30분을 걷느냐 안 걷느냐?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노후의 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지금부터라도 바뀔 수 있나요? 네, 바뀝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루는 순간 변화는 멀어집니다. 시작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노후의 계급은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준비로 결정됩니다.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아끼면 내일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기록하면 내일 보이는 게 생깁니다. 오늘 걸으면 내일 건강해집니다. 오늘 투자하면 내일 자산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이 안정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불안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가계부를 쓰면 안정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면 안정을 향해 가는 겁니다. 건강을 챙기면 안정을 향해 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면 불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가계부를 씁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1년 뒤 이 두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1년 뒤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도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세요. 안정의 시간으로 갈 것인지 불안의 시간으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계급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는 지금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만듭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가계부 한 장 꺼내세요. 통장 내역 확인해 보세요.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노후의 차이는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시작되고 습관에서 만들어지며 준비에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그게 내 미래를 이미 다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바꾸는 사람은 노후의 계급을 스스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60대의 변화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70대의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시작이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했는가입니다.
그 한 걸음이 불안하던 내일을 안정된 내일로 바꿉니다. 오늘 가계부 한 장을 쓰는 일,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이는 일, 몸을 위해 10분만 스트레칭을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걱정보다 여유가 조금 더 많아졌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고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작은 선택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노후 준비, 건강, 돈 관리, 관계, 삶의 태도까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달드릴게요. 여러분의 노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늘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용기 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